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환적하는 척하면서 가짜 명품을 무더기로 들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양이 무려 1조 5천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인천 해경에서 1조 5천억 원 상당의 명품 짝퉁을 밀수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번에 인천 해경이 그 해외 명품의 로고나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한 짝퉁, 특히 이제 가방이나 의류, 지갑, 향수를 밀수한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먼저 1조 5천억대의 짝퉁이라고 하면 이 액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짝퉁 사건의 경우에는 이 정가를 기준으로 피해 액수를 산정합니다. 아무리 제조가가 얼마 되지 않아도 그리고 판매가가 정품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해도 일단 명품 브랜드를 카피한 제품을 밀수하거나 혹은 판매했다라고 하면 그 정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밀수한 건 아니고요. 2020년 한 11월경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266회에 걸쳐 약 55,810상자를 밀수했고요. 이번에 해경이 압수한 건 이 중에서 657상자를 압수했다라고 합니다. 네, 기간을 보니까 무려 2년 동안 밀수를 해온 걸로 보이는데 그 말은 이미 상당한 양이 이미 유통됐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압수된 상자를 뺀 나머지 한 5만 5천여 상자가 시중에 이미 유통이 된 건데요. 그 해경에 따르면 보통 한 상자에 가방 50여 개 정도로 꽉 채운다고 하니까 한 275만 점 정도의 짝퉁 제품이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검거된 조직이 무려 거의 2년 동안 걸쳐서 266차례에 걸쳐서 밀수를 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이게 좀 가능했던 걸까요? 이게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내지 단속의 허점을 노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정상 화물에 밀수품을 섞어서 들여오는 방식이 자주 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통관 절차가 아주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되면서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화물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를 통으로 엑스레이 검색기에 넣어서 신고된 화물이 맞는지 혹시 밀수품이 일부 섞였는지 이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확인을 합니다. 예. 결국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서는 이 밀수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 보세 구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좀 구멍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세 구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구역인가요? 보세 구역은 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이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외국에서 들어온 화물 중에는 우리나라로 완전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화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스탑오버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런 화물을 우리가 이제 환적 화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환적 화물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입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따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또 국내 통관 절차를 따로 밟지 않습니다. 그냥 보세 구역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외국으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유는 최종적으로 수입을 하는 나라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거지 경유지인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밀수 조직은 바로 이 부분을 노린 겁니다. 네, 그럼 이번 범죄가 결국에는 환적 화물은 국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좀 노렸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이 중국에서 생산된 이 짝퉁 제품을 컨테이너 화물선에 마치 이 환적 화물인 것처럼 실어서 국내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컨테이너 입구에는 휴대폰 배터리와 같은 이제 정상 제품을 두고 그 안쪽에는 짝퉁 제품을 숨겨두는 소위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온 짝퉁을 이 통관 절차 없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로 옮겼다가 여기서 곧바로 외부로 몰래 빼돌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적 화물에 대한 관리 감독만 잘 했어도 이런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 관세청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관리를 좀 허술하게 했다라는 것도 이제 범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포된 일당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자유무역지대로 반입되는 보세품에 대해서는 이 세관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현장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전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른 게 실제로 세관에서는 이런 환적화물을 통한 밀수 범죄를 단속한 사례가 그동안에도 많았습니다. 다만 이 환적화물의 특성상 일일이 이를 감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관세청도 앞으로 이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이 검사를 강화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짝퉁 명품이든 마약이든 밀수 범죄가 성행한다는 건 한 나라의 국경이 뚫렸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요. 앞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촘촘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